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훈 선생님께서 진행해주고 계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입니다. 지난번 좀 어려운 얘기 또 길게 하셨는데도 6만 5천 명이라는 우리 애독자들이 좀 봐주셨다는 게 좀 대단합니다. 황 대표가 네, 연극인처럼 막 네, 그 배우처럼 하니까는 이제 그 애청자들이 늘어났던 그 내용에 아 관계. 그래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유튜브에서 말하는 낚시라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건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낚시로 또 그 애청자를 유인하더라도 그게 내용이 부실하면 금방금방 빠져나가지 그렇게 오래 머물고 많이 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그 오늘은 저 4.19 혁명으로 등장했던 그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로 따져도 그렇지만은 그 우리의 이제 근대적 기억 속에 남아 있는 4.19, 5.16 벌써 내일 모레면 5.16입니다. 근데 그 시점으로 따져도 벌써 만 60년이라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연륜이라는 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병원을 창동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이 대한민국과 이 서울대학교가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굉장히 큰 기구이고 역사를 가진 건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동숭동에 있는 캠퍼스 그 1975년에 옮기잖아요. 네. 데모들 많이 한다고. 네. 지금 데모도 안 하는데 어쨌든 옮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 머리 좋고 착한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면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뭘 옮기면 된다. 네. 그죠? 그때는 뭐 데모했으니까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로 옮겼지만은 지금 이 서울대병원은 내가 뭐 환자로 출입을 하니까는 사정을 많이 아는데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뭐 많이 불편하고 이제 공간도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 짓고 하듯이 신도시 개발하듯이 무슨 역사와 전통성이라는 거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냥 땅이 있으니까 개발하면 되는데 니네들 좀 와서 좀 차려라. 이게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1975년에 이제 서울대를 이제 물리대 동숭동 캠퍼스를 관악으로 옮기는 걸 시작해서 이제 상대도 불러오고 공대도 다 했는데 그때는 40년 전이란 말이에요. 개발연대였고 대통령이 금을 그어서 쫙쫙 그어서 뭐 이리저리 되겠지만 뉴욕 가면 저 콜롬비아 대학은 뭐 캠퍼스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들의 연합 길거리에서 쭉쭉 돼 있고 운동장도 없고 그런데 하여간 뭐 또 세종대왕 동상도 거기 서 있는 게 잘 안 어울린다고 또 옮기겠다 그러고 하여간 용기 있어서 불쑥불쑥 용기를 잘 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공직자일수록 무슨 좋은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참 그 참을성 있게 네. 그 절제하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요새 정부들 보면 그냥 보통 이제 교수들은 무책임하게 떠들어요. 그거는 뭐 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런데 책임을 져야 사람들이 무슨 교수 이상으로 떠들어대는 걸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의구심만 드네요. 그 지금 저 전국에서 벌어진 선생님 이제 행정을 뭐 오래 천장하셨지만은 그 시장 지역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살림하는 주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시장이 됐다 뭐 4년씩 이제 자기 자리를 맡으면 아 우리 저 시에서 새 나가는 뭐 돈은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력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꼼꼼히 따져보고 살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되면 그냥 질러가지고 뭐 되든 말든 뭐 나는 저 우리 저 대학 졸업하고 24세부터 30세까지 청년들에게 매달 100만 원 주겠다. 아니다. 나는 뭐 어디 뭐 다른 군수는 나는 뭐 이거 뭐 하겠다라고 막 질러대니까 나라 전체가 이게 좀 차분하게 이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을 팍팍 지르고 한 40년 내지 60년 동안에 정부가 한 일은요. 네. 그 정부 그 건물 짓고 지방 자치단체도 뭐 건물 뭐 호화롭게 짓잖아요. 아유, 뭐 말도 못하죠. 집밖에 지을 줄 모르고 행사장에 가서 뭐 떠들고는 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나 보고 있고 실제로 뭐를 한 게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인프라는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아유, 기초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나라를 인프라 튼튼하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경제 뭐 수위만 높았지 내용이 분배도 뭐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분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여간 나라가 다져지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정부직 공무원들이 신문에 한 줄 날 거, 방송에 잠깐 나올 그 인기성에 매몰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오늘 주제야 이제 제2가 공화국 하려는 거지만 네.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면은 이게 그때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엘빈 터플러가 미국의 얘기지만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보이지 않는 정당이다. 보이지 않는 정당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같이 그거 잘 모르는 건데 그거 뭐냐? 관료다. 그건 실제로 대통령도 관료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규정대로 관련하는 거니까. 근데 말 안 듣죠. 왜냐하면 하도 정부 엉터리니까 어떻게 거기에 영합을 합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말 안 듣는다 4년 차 됐다 그러는데 정말 4년 차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그 제2공화국은 4.19에서 촉발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이제 개헌을 해서 가는 쉽게 얘기할 때는 민주당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6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집권 세력의 이제 모체가 되는 정권인 거죠, 거기가. 그렇죠. 그 인맥도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또 뭐 그 역사를 이제 계승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정권의 흥망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통은 뭐 되게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알려진 일이지만은 그 민주당이 그 망한 이유가 아시듯이 9개월 동안에 그 4.19 혁명 그죠? 네. 그러고 나서 7월 29일에 총선을 해서 뭐 한 230석에 달하는 그때 망한 자유당은 2석을 얻었어요. 네. 7.29 선거가. 그런데 9개월밖에 버티질 못하는데 뭐 군부가 혁명을 했으니까 뭐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초한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게 그 안에서 신파하고 구파가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구파는 원래 뿌리가 상해 임시정부부터 쭉 내려오는 거고요. 신파는 이제 장면 총리가 이제 그 이끄는 좀 엘리트 미국통. 그 앞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영국통이죠. 에든버러 대학의 인류학 공부. 하여튼 그때 엘리트들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생각하면요. 네. 지금 현재 엘리트 정치 엘리트는 갖다가 뭐 명함도 못 낼 정도의 훌륭한 분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만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근데 시작은 뭐 되게 기억을 하시지만은 그 국무총리라는 게 이제 내각 책임제 원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그걸 네. 바꾸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시작은 이승만 때 유진호 교수가 내각 책임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욕심이 나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뒤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총리를 또 두고 대통령도 있고.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에 총리가 있는 거는 그 이제 내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뭐 해가지고는 민주주의 완벽하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양원제 하고 지방자치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교수들 논문 외국에 가서 학위 논문 뭐그 고려대학교 한승주 교수 같은 분 또 백영철 교수 그 당시에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를 아주 꽃 피우는 걸로 논문도 나오고 그래요. 시작은 참 그랬는데 근데 제도만 만들면 뭐 합니까? 싸움해가지고 이제 시작은 총리 인준 이제 대통령 간선으로 뽑았고 네. 총리 인준에서 제일 중요한 총리 자리를 김도연 이제 그 구파에서 하려는데 3표가 모자라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신파의 장면이 2표 차이로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김도연 파가 딴 살림 차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70명 김영삼 대통령이 구파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장면 계열의 신파고, 신파고. 정치 출발은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족보는. 그 맥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정부 이번 현재 정부는 뭐 뿌리는 거긴데 이제 그거를 내세우기는 더 부끄러운 정당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신파도 없고 뭐 구파도 없고 있으면 제대로 좀 싸먹고 뭐 지난번에 왜 그 평화민주당이가 나올 적에 네. 그것도 뭐 비슷한 분열의 양상인데 최근에 대통령이 자꾸 분열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의 DNA는 분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틀리면 나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 나가고. 네, 집권한 정치 엘리트들의 그 수준, 뭐 학력, 캐리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시절의 민주당의 거인들이 더 많았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석 조병옥 뭐 박사라든지 뭐 장택상 뭐 이런 쭉 이어진, 그리고 또 뭐 상해 임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분들도 계셨고. 그럼요. 이시영 부총리. 근데 네. 이승만 정부 때 얘기지만은 그다음에 신익희 해공이며 참 훌륭한 분들이 네. 이승만 잘못하니까 뭐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 독재에 그만하자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할 정도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 뼈 아픈 거인 시절이에요. 정치들을 했는데 네. 이것은 소인 정치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뭐 존경할 만한 뭐 사람도 없는 거고.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짧은 9개월이었지만은 개각 인사가 또 그러면 개파간으로 뭐 쪼개지니까 그게 이제 그 강요의 임기가 뭐 2개월이라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조각하고 개각을 3번이나 해요. 네. 그러니까는 정의령 외무장관하고 몇 장관은 9개월 동안 3명이 그냥 장관을 했지만 나머지는 4명, 5명이 갈리는데 네. 이게 무슨 내각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어려웠던 사정이 뭔가 하면은 이승만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견제를 버팁니다. 네. 사람들이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만큼 미국을 견제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인데도 장면 정권에 오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환율을 600에서 1000으로 1000에서 1300 환으로 올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암시장 시세로 이제 현실화 해버리고 나니까 정치 자금을 염출하던 게 없어졌거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재정 예산이 52%예요. 큰 거죠. 반을.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독을 안 받았는데 감독을 받아요. 그러면서 물가는 뭐 천정부지로 섰지 또 청년 실업 뭐 마찬가지예요. 보니까는 23% 물가는 38% 뛰고 이러면서 엉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국회를 막 시위합니다. 쳐들어가고 본회의장 점거하고. 경찰도 시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군 인사는 엉망이고 네. 더군다나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5.16이 이제 5월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월 20일에 민족통일연맹 뭐 이런 이름으로 북한 학생들하고 판문점에서 회담하자고 그래요. 네. 참 낭만적이고 좋네요. 좋아요. 그때 청년다운 기계인데. 4.19에서 이제 힘을 좀 받아서 그때 그 회담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내 동기들인데 그 후에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다 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이영일 의원 뭐 아시는 잘 알죠. 법대는 강우혁 나 아주 친한 친구. 그래서 그때는 그것도 일종의 군사혁명의 빌미를 준 거죠. 5월 20일에 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 저희 아버님이 그 4.19, 5.16 날 무렵에 부산 병참 장교로 이제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여러 박정희 장 계시고 할 텐데 그때 기억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때 민주당 정부 때는 민주주의 잘 되고 그리고 미군의 군수 지원으로 살고 부패한 언론,
부패한 정치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군수기지 사령부에서 목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미국에서 다 원조들은 뭐 PL480 쌀도 들어오고 막 하면 또 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와가지고 뭐 검사한다고 그 포대를 다 뜯어가지고 그냥 부산 저 항이 그냥 펄펄 날리도록 검사하고 민주주의는 민주대로 정치는 하지만은 또 그거 뜯어먹겠다고 오는 업자들, 기자들, 뭐 지역 언론들 박 대통령이 그래도 그나마 뭐 좀 깨끗한 대통령이었다는데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정말 우리 여건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맞아요. 경제 자립이 안 되는데. 경제 사정도 그런 데다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섰으니까 독재에 대한 이제 네. 반 안티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위의 자유 뭐 다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무한. 네. 그러니까 뭐 온 동네 사방 뭐 데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사이비 언론. 그러니까는 한 600명이 1,500명이 되고 뭐 하여튼 기자만 60만. 아 군대만큼. 그러니까 뭐 막 기자증 주고요. 기자들은 정부에 와서 뭐 협박하고 지금도 3류, 4류 기자들 많습니다. 네. 경험하지 못하셔서 그렇지만 난 좀 경험을 했는데 참 엉터리 기자들 많은데 그 전통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공권력이 이제 국가 완전히 기강 무너지. 공권력이 무너지. 최명진 전 주월 사령관이 있고 이렇게 저 회고록 같은데 쓰신 게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4.19 이후 내 주둔 지역이었던 철원에는 사이비 기자와 군납업자들이 득실거렸다. 기자증은 돈 주고 샀고 부대에 납품할 수 없는 물을 잔뜩 먹였다. 공권력이 살아있지 않는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참 이게 그 당시에 정확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명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네. 월남에서 그 나중에 작고해서 오셔서 장군 묘역에 갈 수 있는데 현충원에서 일반 병사 묘역에 같이 묻히지 않습니까? 네. 그 따님 내 누님뻘 되는 분도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데 뭐 뵙질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장군이 그 당시에 사회상 정치상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글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질서가 그때보다 나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경제 사정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분배 문제 다 뭐 어려운 게 있지만은 너무 독선적이고 그리고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네. 그리고 거짓말만 하잖아요, 대통령. 닉슨이 왜 탄핵 이전에 사임을 합니까?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취임사도 그렇고 2주년 기념사도 그렇고 또 뭐 수석회의에서도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건지 알면은 교활한 거고. 그게 저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구중궁궐에 이제 청와대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 직권도 안 되고 비서관들도 못 가고 수석들 뭐 핵심 몇 사람들만 뚝 선생님 뭐 청와대 내부 많이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비서실장, 수석 한두 명 외에는 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정부 종합청사가 되든 뭐든. 그리고 경호 같은 것도 좀 덜어내고 뭐 지금 뭐 스웨덴 팔메 총리 같은 사람들은 뭐 혼자 부인하고 뭐 극장구경 가다가 뭐 총살도 다 하고 그러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대통령이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 매일 아침에 만나서 뭐 수석회의하고 행사 같이 다니고 야당하고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기자회견 이번에 취임 2주년 되셨지만 기자회견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나니까 다른 얘기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논박할 필요도 없고 아마 저는 그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 이른바 다음에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청와대라는 데의 그 구조적 또는 기능적인 모든 세팅이 옛날하고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고는 뭐 다 열심히 보고 올리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걸 다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야 되는데 이 사람 한 말
옮기고 저 사람 한 말 옮기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리가 다 부처별로 산업의 논리하고 인권의 논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고용의 논리, 환경의 논리 다 다른 거를 이게 분별해가지고 나 야단도 치고 이거 하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예. 어느 때는 이 논리에 탔다가 저기 가서 저 논리에 타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충돌되면 이게 왜 당신 얘기에 일관성이 없냐,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옛날 2022 제2공화국처럼 뭐 부패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더 가려내야 되겠는데 그 당시는 어땠는가 하면 이제 돈이 없는데 정치 자금을 염출을 해서 근데 이승만 정부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민주당도. 네. 그러면서 군대 예산을 또 정치 자금으로 염출을 하고. 그렇죠. 국회의원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장면 총리가 육군 참모총장한테 17억 환, 그때 화폐 단위가 환입니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육군 참모총장은 4번이나 갈리고 군 인사도 엉망. 군 뇌물이 횡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지럽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지금 군은 뭐 완전히 위축돼서 존재도 없어졌고 감히 뭐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리는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위축돼 가지고 이게 정부도 아니고 나라가 좀 위태로운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옳은 말씀만 자꾸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 아니죠. 그리고 내일 이제 버스 파업한다고 그러지만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자꾸 분할해서 뭐 장관은 장관대로 움직이고 하는 거 대통령 책임제인데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제가 그 민주당 정부가 이제 저 제2공화국이었고 이제 또 5.16에서 무너지고 제3공화국이 되면서 우리 정치학계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4.19가 혁명이었느냐 이제 5.19가 혁명이었냐 그럴 때 5.16이 혁명이었다라는 저 논지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치 세력 엘리트들의 대부분은 저 한민당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지주계층 사람들이 한 40% 정도를 차지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통적인 저 한민당 이후에 전통적인 우리의 저 보수 세력이었던 반면 이제 활력 있는 뭐 개혁 세력이 아니었고 지주 세력들이었던 그렇죠. 반면 5.16을 이끌었던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농촌 출신들이 많고 근대적인 저 군대 운영, 행정을 배우고 했던 새로운 신진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혁 혁명 세력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맞습니다. 학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지주 계급의 자제가 40%고 일제 관료 출신이 20%, 25%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강남 수준, 강남 네. 요새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도 뭐 영국에서 공부하신 해위 윤보선 선생도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귀족 뭐. 중에 귀족이고 근데 영국통 네. 장면 총리도 저 내가 보낸 자료에 의하면은 그 수첩 자세하게 유엔 총회에서 우리 승인 받는 얘기며 또 도착하자마자의 뭐 기자회견 이런 거를 수첩에다가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남기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내가 회의를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엘리트들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 오르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 안 하니까 네. 분열은 계속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그때만한 엘리트도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건지 네. 민주 교육 잘못한 거죠. 누구 얘기대로. 그렇죠. 참 그 기가 막힌 인천 김성수 선생님도 뭐 민족 자본회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호남의 제일 큰 지주 집안이었고 그렇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삼양사와 동아일보를 했는데 그 연원을 이어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김영삼 다 그 한민당 계열의 그분들 훈도를 받으면서 자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지금의 민주당이 그 뿌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친일파 뭐 척결을 지금 70년 해방된 70년 지나서 국가적 제1과제로 들고 나오고 그러는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그 당시에 정부에 가서 일해서가 아니라 니제만 하더라도
중심이 있어요. 네. 할 것 안 할 거를 가리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만큼이라도 하면은 지금 대단한 거죠. 그거 나는 노무현 대통령도 난 훌륭하게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노무현 대통령.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전통은 다 무시하고 그때만 더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 진짜 그건 우리 정치의 정말 지적 퇴보인 것 같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서 그 대통령 뭐 하고 나서 이제 87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는데 제일 마음 편한 시절이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하던 시절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불러서 가끔 불러서 뭐 밥도 사주고 얘기도 듣고 일 있으면 뭐 같이 행사도 불러주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5.18과는 뭐 그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일인 것처럼 해서 다시 이걸 또 전면으로 다시 불러내서 소환해서 이걸로 또 정파적으로 또 붙는 싸움을 붙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뭐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이 사건 저 사건 끌어내가지고 싸움 붙고 그냥. 그래서 제발 자꾸 뭐 홍보라는 게 참 그 시밀라르크라는 게 다 그 모조품들이거든요. 네. 진상은 하나도 없는 거를 그냥 홍보해가지고 뭐 잘났다 우리 열심히 했다 그거 좀 그만두고 청와대 수석회의 같은 것도 방송 못하게 하고 네. 그냥 앉아서 머리 싸매가지고 고민하고 자아 비판도 좀 하고 그러면서 국민한테 동정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거를 뭐 잘한다고만 저러고 있으니까는 애들도 아니고 참 이 정부 참 딱해요. 네. 하여튼 뭐 저 현재의 민주당 그리고 이 뿌리인 그 옛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민주당과의 차이가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점을 이렇게 참 정리를 좀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공통점은 정파 간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네. 최고층이 최약체 리더십이다. 그 당시보다도 지금 못하고 정말 잔챙이 난쟁이들만 모여가지고 콩이냐 파치냐 싸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역대 네. 대통령 보세요. 다 뭐 독재고 뭐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네. 중심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쓴 대로 법사 독재를 하면서도 네. 독재하는 것도 모르고 네. 있죠. 그러면서 독재를 하면 뭔가 뭘 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아무것도 하질 못하면서 대통령이라고 정부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청렴도도 많이 지금 또 이 민주당 정부에서 떨어졌고 더 떨어 뭐 40 메디가 52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청렴도 그러니까는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이것도 자기들이 그 권력이 너무 조자롱 헝칼서들이 써놓으니까 검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그냥 뭐 긴 얘기 안 하겠지만 검찰이요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제 다음 시간쯤 얘기할 것 같은데 영국의 기득권 세력에 관한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경찰이 얼마나 못되게 군지 사례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나라 경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검찰이 그걸 알고 경찰을 다시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문해달라 그러면 응할까 말까. 자문해 주셔야죠. 하여튼 우리의 가까운 역사지만 벌써 60년 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뿌리를 형성했던 제2공화국 시절 하는데 지금 정권 잡고 계신 저 민주당 정권 이 정권도 한번 이 60년 전 4.19로 촉발되었던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흥망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